명절 연휴 기간이 끝나자 우한 폐렴 공포가 우리 시장을 급습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며 218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가 글로벌 시장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우려의 주요 여행사들이 이번 주 중국 여행 예약을 일괄 취소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했고 또 일부 편의점에선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여파가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일부 개방형 펀드에 대해 펀드 환매 중단을 공지했는데 증권사들의 펀드런이 이번 환매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끝나자 우한 폐렴 공포가 우리 금융시장도 덮쳤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3%가 넘게 급락하며 218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우한 폐렴 공포에 3% 넘게 급락하며 1176.7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232억 원, 기관이 1924억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홀로 6686억 원을 순매수한 결과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9.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2166.23까지 폭락했다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결국 2180선을 밑돌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등을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등 우한 폐렴 테마주에 포함된 5곳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0.87포인트 하락한 664.70에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35억 원, 기관이 1627억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 홀로 17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웰크론, 파루, 오공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우한 폐렴 테마성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 초반부터 급등해 117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8원 오른 1176.7원에 마감했습니다. 국채나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원화 급락을 이끌고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주요 여행사의 이번 주 중국 여행 예약이 100% 취소되는 등 이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이번 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예약을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우한 폐렴 확산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예약도 전액 환불 조치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편의점 매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중국 주재원을 복귀시키는 등 우한 폐렴 확산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SK종합화학 우한 공장에 파견된 주재원 10명은 중국 당국이 우한을 봉쇄하기 전 순차적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주재원들은 입국 후 2주 동안 출근하지 않고 건강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상사는 이날 중국 주재원의 가족 모두를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LG상사는 중국 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을 방문한 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임직원과 가족은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한 폐렴 TF를 구성해 임직원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TF를 꾸리고 위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정부와 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한 폐렴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다들 단기적, 직접적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르스나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돼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수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원 인원은 닷새 만에 5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벗어난다며 관련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의사협회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된 여론과 정부, 또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를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명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며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4명, 조사 대상인 유증상자는 112명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확산을 조기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오늘 52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장관님께서는 뭐 입국 금지할 문제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 대책이 약간 정부가 약간 나이브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되고요. 입국 금지를 하나의 툴로도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정부에 최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로 잘 막아내야만 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일시적인 입국 금지라든가 뭐 병원 폐쇄라든가 여러 행정 역을 발휘해서 최대로 방역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OECD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5%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데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입니다. 15세부터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 0.3% 감소세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한국보다 잠재 성장률 하락이 빠른 나라는 터키와 아일랜드, 또 아이슬란드 이렇게 3곳뿐입니다. 설 명절 이후 대기업들이 각종 현안 해결에 분주합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신작 출시 등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각종 현안을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반기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다음 달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10의 후속작인 갤럭시 S20와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을 선보입니다. LG전자 역시 다음 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서 V60 싱큐와 G9 싱큐를 공개합니다. 삼성은 최근 젊은 피 노태문 사장을 스마트폰 새 사령탑에 앉힌 만큼 신작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와 판매량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LG 역시 신작을 통해 스마트폰 부진에서 벗어난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속도를 못 냈던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고배당을 요구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발목을 잡아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만큼 회방꾼이 사라진 겁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배터리 전쟁 총력전에 나섭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인멸을 시행했다며 미국 국제위원회에 조기 패소를 요청했는데 이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은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지배구조 재편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여파가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알펠루트 자산운용이 일부 개방형 펀드에 대해 펀드 환매 중단을 공지한 건데요. 문제는 이번 환매 중단 배경에 증권사가 시작한 펀드런이 있다는 겁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펠루트 자산운용은 오늘 오전 일부 개방형 펀드의 환매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알펠루트 측은 또한 이번 펀드 환매 중단이 2월 말까지 최대 26개 펀드에서 1,817억 원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펀드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펀드들은 메자닌이나 이런 펀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극단의 리스크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내의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으로 되면서 그래도 회수에 대해서 우선시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펀드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한국투자증권이 알펠루트에 TRS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한국투자증권 움직임에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역시 동참하며 알펠루트의 펀드 운용자금 상당수가 급격히 빠져나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측은 펀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증권사의 이 같은 리스크 회피 전략에 따른 피해는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증권사의 펀드런이 이어질 경우 또 다른 환매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무분별한 펀드런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WHO는 우한 폐렴의 글로벌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하는 등 각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빠른 확산 속도에 공포감이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2180선까지 쉽사리 무너졌는데요. 시장 상황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앵커 리포트로 금일 시장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알려진 우한 폐렴 여파가 국내 시장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코스피는 3.09%, 코스닥은 3.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지수가 자연스럽게 밀렸고 밀리는 지수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주 20위권 내 종목들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우한 폐렴 관련주로 분류되는 마스크와 방역, 검사키트, 백신 관련 일부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예,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한 폐렴 공포가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우한시가 듣기로는 1,0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또 도시더라고요. 도시가 근데 지금 폐쇄됐습니다.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네, 현재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그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24명이나 증가해서 106명에 달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데다가 이제 춘절 대이동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번 우한폐렴의 확산 속도는 2003년 사스 당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우한폐렴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커서 이제 중국의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중국 성장률도 5%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휴장이었고 오늘 개장을 한 건데 유럽, 미국, 일본은 계속 열렸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직격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3.93포인트 하락한 28,535.80에 거래를 마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51.85포인트 떨어진 3,243.63에, 나스닥은 175.60포인트 폭락한 9,139.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일단 유럽도 지난주 지금 열리고 있긴 한데 지금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생방송으로 좀 보고 오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워낙에 독일 닥스부터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한폐렴 이슈가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계속 줄 것 같은데 주요국 증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1.6% 부근으로 떨어지는 등 안전자산으로의 피신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값이 현지 시간 27일 뉴욕 거래소에서 온수당 0.4% 오른 1,577.40달러에 거래되면서 6년여 만에 최고치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폐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국제 유가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그런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화학 정유주들도 오늘 직격탄을 같이 맞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한폐렴은 과거에 2003년도에 사스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비견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와 비교했을 때 전파력은 강하지만 아직까지 확산 정도는 중국 내부에 제한된 상황인데요.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도 치사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우한 사태가 단기 리스크에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 사스는 지난 2002년 11월에서 2003년 6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2003년 2분기 때 1분기 11%에서 9%로 좀 하락폭이 컸고 그 중에서 3차 산업 기여율 하락폭이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분기, 4분기 때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사스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우한폐렴 이슈로 인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에이즈 이후에 전 세계에 13번의 전염병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항상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금세 기존 추세를 이어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좀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경기나 펀더멘털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반대는 중장기적으로 간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설 연휴 이전보다는 확실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중국과의 해외 교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초기 감염자의 잠복기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종료가 되는 만큼 감염 국가 수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확산 우려가 정점에 다다르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라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조금 이르고요. 앞으로 이번 그 춘제 연휴 기간에 중국 국민들의 어떤 이동의 그 영향이 우한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한두 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충격이 최소한 사스 수준은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한 달간을 잘 주목하라는 그런 제안인데요. 이제 김일혁 KB증권 연구원 역시 과거 사스 때도 WHO 공식 통계 발표 이후 50일이 지난 이후에야 그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하순까지가 우한 폐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어서 1분기에 일시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테마성 종목군들로만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만 봐도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다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짧게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코스피도 뭐 매한 가지였는데 추격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테마주는 어떻습니까? 네, 테마주의 움직임이 정말 엄청나게 활발한 모습을 띄었는데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 설 연휴 전 그 초기 단계에는 소위 폐렴 관련주로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제 뭐 파루나 제일바이오, 웰크론 50 등 그 전염병 관련주의 대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연휴가 지나면서 우한 폐렴이 쉽게 잦아들지 않게 되면서 이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마스크주, 뭐 방역주, 검사 장비, 백신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뭐 우한 폐렴 관련 마스크가 품귀 현상까지 빚게 되면서 이 마스크 관련주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기보다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테마주가 세분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가 당연히 이쯤 되면 지금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주는 아무래도 기업의 그 실제 실적을 가지고 그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가 총액 자체도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급등을 보이는 종목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뭐 하루 사이에 30% 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오르니까 더 오르겠지라는 묻지마식 추격 매수가 지금부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루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주던가요? 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로 예정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우한 사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우한 폐렴에 더해져서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지는 않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 사스와 메르스 당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스 당시에는 IT 버블 후유증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메르스 당시에는 그리스 사태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등 이러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훨씬 더 그 여파가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우한 사태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석중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단기 한두 달간에는 변동성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2, 3개월 이후에 매수 대응의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중하게 대신 중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한 폐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중기 전략에 대해서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늘 12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전북 남부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흩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1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은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도 오늘 우한폐렴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우한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것 등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개인위생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